다음에 이제 이게 운전석 이제 쪽인데, 운전석 여기 보면 휴지가 있죠. 이게 왜 있냐면 여러분 좋아하시는 휴지.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운전석 이제 쪽인데, 운전석 여기 보면 휴지가 있죠. 이게 왜 있냐면 여러분 좋아하시는 휴지. 여기다가 뭔가를 넣어놨는데 뭔가가 이 안에 이 플라스틱을 녹였어요. 그래서 이 안에가 엄청 끈적거리는데 아무리 닦아도 안 닦여서 그냥 휴지를 이렇게 덮어놓고, 안 그러면 손이 계속 더러워지니까 이렇게 잡고 문 닫을 때 이렇게 그런 목적으로 쓰는 휴지입니다. 여기 여러분 좋아하시는 물티슈도 요 안에 있고. 그래서 본네트를 한번 열어볼까요? 이 차는 본네트 열 때 이제 머리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. 저 쇼바는 좀 가는 게 어떨까 싶고, 아까 말씀드린 요런 나뭇가지들이 막 이런 데 껴있어도 신경 하나도 안 씁니다. 왜? 이 차는 그냥 뭐 마음 편히 타는 차니까. 그 다음은 이제 이 차 정비한 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. 그동안 정비한 거. 이 차는 정비한 게 별로 없는데, 엔진오일은 보통 국산 엔진오일 이용하는데, 지크나 뭐 GS 칼텍스, S오일이 조금 저렴해서 요즘에 S오일 잘 쓰는데, BMW를 롱라이프 공사 인증 규격 만족하는 걸로 교환하면 됩니다. 뭐 아무 문제될 거 없고, 그럼 리터당 한 5,000원, 6,000원 하는데, 이 차가 한 6리터 들어가나 5리터 들어가나 그래요. 5리터인 것 같다. 6530 하면 오일 값이 3만원. 그 다음에 오일 필터가 여기 어디 들어가는데, 오일 필터가 애프터마켓 제품으로 구입하면 한 15,000원 정도? 그 다음에 요거 안에 이제 에어클리너 흡기 필터가 있는데, 그게 좀 이 차는 비싸요. 그게 뭐 한 5만원, 6만원 애프터마켓 제품이 하는데, 그거는 엔진오일 매 2회마다 교환하니까 2만 킬로에 한 번 교환하면 된다. 엔진오일은 10,000킬로마다 교환하니까. 그러니까 에어클리너 비용이 부담이 될 일이 없죠. 조금 비싸긴 하지만.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, 저 안쪽에 보면은 엔진 출력을 이제 앞쪽으로 빼서 겉벨트를 돌리는 댐퍼 풀리라는 부품이 있는데요. 저게 이제 이 차의 뭐 소위 얘기하는 고질병. 근데 이제 크랙이 별로 보이지 않죠. 그래서 아직 교환할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이 차는 다행히 괜찮고. 저 댐퍼 풀리 주변에 이제 겉벨트 세트들이 쭉 있는데, 겉벨트랑 이제 텐션 베어링 그런 건 한번 교환했고, 뭐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. 겉벨트는 이제 컨티넨탈 이런 데서 애프터마켓 제품 나오니까 뭐 얼마 하지도 않고요. 뭐 공임이야 뻔한 거잖아요. 겉벨트 교환이. 수입차라고 더 비쌀 이유가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겉벨트를 교환할 때 이 안쪽에 같이 세트로 교환하는 것 중에 뭐 워터펌프랑 제네레이터 뭐 이런 거 교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저는 그런 거 교환하는 건 좀 에바라고 생각하고, 그래서 교환 안 했습니다. 뭐 문제 생기면 그때 교환할 예정이고요. 이제 뭐 제네레이터나 워터펌프 이런 거 순정품 가격이 이제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고, 애프터마켓 제품으로 구입할 예정이고 한다면 애프터마켓도 비싸요. 그래서 이 차는 나중에 뭐 그냥 알리 같은 데서 진짜 싸구려 부품으로 쓸까?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. 사실 뭐 제네레이터나 워터펌프 워낙 다 뻔한 부품들이라 그런 게 막 최신의 어떤 기술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런 생각까지도 합니다. 이 차는 에어컨 컨덴서가 이 차의 고질병인데, 이 차는 컨덴서가 문제가 되진 않았고요. 에어컨이 잘 안 나와서 한번 정비를 했었는데, 에어컨 가스만 주입하고 그냥 경과 관찰하자. 근데 이후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 차는 에어컨 가스가 왜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충을 하고 잘 타고 있습니다. 뭐 라지에이터 같은 거는 문제된 적은 없고요. 다행히 예방 정비 하지 않습니다. 문제 되면 그때 교환할 거고요. 그 다음에 냉각수는 한 번 정도 교환해봤습니다. 그냥 재미 삼아서. 그 다음에 브레이크 액 정도는 가끔 교환해 주는 게 좋죠. 이 차는 한 2번 정도 갈았을 거예요. 제가 매수했을 때 10만 킬로 때쯤 한번 갈았고, 얼마 전에 센터 들어가서 갈았는데, 요쪽에 있죠, 요쪽에. 근데 이제 브레이크 액은 이게 센터를 가도 되게 안 비싼 정비 중에 하나입니다. 오히려 애프터마켓이 더 비쌀지도 몰라요. 센터 가면 제가 알기로 한 5만 원인가 정도밖에 안 합니다. 그리 비싸지 않아요. 그 다음에 이 차가 이제 하나가 문제가 있었는데, 깜빡이가 한번 망가졌었어요. 깜빡이가 안 켜져서. 깜빡이는 뭔가 전자회로 쪽이고, 이거 진짜 좀 골치 아프다. 이거는 애프터마켓 가면 계속 중복으로 정비가 될 수도 있고, 어디가 고장인지 찾기도 어렵고, 차라리 그냥 센터 가서 비싸더라도
나도 센터에다 맡기는 게 낫겠다 해서 그냥 센터로 갔는데 뭘 고쳤는지는 모르겠고 한 비용이 한 70만 원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그냥 깔끔히 고쳐졌습니다. 그럼 수리비 폭탄이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차를 타면서 뭐 기름값 갖고 아낀 것도 너무 많고 세금도 50% 할인 받고 마음도 편안하고 차는 너무 좋고 만족도 좋고 뭐 크게 정비 비용 든 게 없어서 그런 수리비 나오면 너무 반갑습니다. 뭐 크게 출혈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. 그 다음 또 뭐 교환했을까? 저 밑에 보면 이제 미션이 있죠. 정확하게 요 밑에 쪽에 미션 오일은 한번 교환했는데 제가 직접 셀프로 했고 ZF 8단 미션이 들어있는데 그 이제 ZF 순정 오일을 고집하시는 분이 있는데 ZF가 미션 오일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사제 오일로 교환을 했고 내가 어디 걸로 교환했더라? 어쨌든 그 S오일이랑 맨날 합작하는 그 회사 거 오일로 교환했는데 저런 변속기 오일 만드는 회사는 어차피 이게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완전 세계 초메이저 정유회사 아니면 만들질 못해요. 그래서 변속기라는 게 BMW ZF 8단 변속기가 뭐 엄청나게 다른 창조물이 아닙니다. 이런 게 발명이라는 게 어떤 특허가 있고 그 특허의 이용 발명, 그 어떤 기술 발전의 패러다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토크 컨버터 방식의 뭐 200마력 이내에 뭐 8단 변속기 하면 어느 제조회사에서 나오는 변속기나 다 대충 대동소이하겠죠. 뭐 그 물성이 그렇게 엄청 다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, 오일이. 그래서 적당한 오일 넣는다고 해서 큰일 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, 사실은. 근데 이제 BMW 이 차량에 가장 적합할 거라고 생각되는 오일을 이제 선택을 하긴 했었고 그게 뭔지 생각이 안 나네. 제 영상에서 검색해 보시면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브레이크 패드를 교환했었는데 브레이크 패드 잘 안 보이죠? 교환한 지 진짜 오래됐는데 브레이크 패드는 제가 한번 교환을 했는데 패드도 그냥 저렴한 걸로 교환하시면 됩니다. BMW가 브레이크 패드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잖아요. BMW 계열은 뭐 보통 ATS 이런 제품이 많이 들어가 있던데 뭐 ATS라는 제품 써도 되고 뭐 브렘보 이런 데서도 호환되는 거 나오고 뭐 그런 거 말고 그냥 램사, TW 뭐든가 생각이 안 나네. 그런 애프터마켓 제품들이 있어요. 유명한 회사들입니다. 지금 말씀드리는 거 다. 저는 그것들 중에 제일 싼 걸로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싼 걸로 해서 좀 불안했는데 잘 쓰고 있습니다. 아무 문제 없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가면은 엔진 출력이 쭉 와서 이 뒤쪽 양쪽 바퀴에 그 차동을 허용하는 디퍼런셜 차동 기어가 있는데 차동 기어에도 오일이 들어가죠. 그 차동 기어는 오일이 한 1리터 정도 들어가는데 뭐 얼마 하지도 않습니다. 뭐 한 15,000원, 2만원 뭐 그런 오일 쓰면 되고 적당한 오일 아무거나 넣으면 되는데 점도만 좀 맞춰주면 되고 그 뭐 GL3, GL4인가 뭐 그런 규격이 있는데 제조회사에서 정보를 정확하게 주지 않고요.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잘못 내면 큰일 나네 어쩌는데 사실 그렇게 큰일 나는지 의문입니다. 정비업계에서 좀 혼용하고 있는 것 같고 디퍼런셜 기어는 사실은 교환 주기가 그리 짧지 않아서요. 제가 10만 대쯤 한번 교환했었고 그 이후에는 교환을 안 했던 것 같은데 20만 되면 한 번 정도 교환할 생각도 약간 있습니다. 비용이 얼마 안 하는 거니까. 근데 보통 국산차는 드레인을 할 수가 있는 코크가 있는데 이 차는 드레인 코크가 없어서 이제 석션을 해야 되고 석션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정비업계에서 비용을 조금 더 청구하는데 뭐 그래 봐야 정비 비용 얼마 안 나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연료통이 트렁크에 있고 트렁크에서 연료 라인이 요 왼쪽 바닥으로 해서 쭉 와갖고서는 차로 이제 들어가는데 요 왼쪽 바닥 밑에를 까면은 거기에 오일 필터, 연료 필터가 있어요. 연료 필터 있는데 연료 필터 한 번 정도 교환했었고 뭐 한 20만 되면 한 번 더 교환하면 되겠습니다. 그것도 이제 애프터마켓 제품 구입하시면 얼마 안 합니다.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한 4, 5만 원 하려나? 뭐 자주 교환하는 부품이 아니니까. 그 다음에 그 얘기 해야겠다.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하나 합시다. 이 차가 이제 그 불자동차라는 별명이 있잖아요. 항상 이 BMW 520D만 올라오면 그 불자동차라고 계속 댓글 달는 거에 꽂히신 분이 계신데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근데 이 차는 안타깝게도 EGR 리콜 대상이 아닙니다. 이 차는 문제가 없어요. 그래서 불이 안 납니다. 이 차 문제되는 것 중에 이제 뭐 타이밍 체인 결손 문제 있다 막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실제 차주는 별로 관심도 없거든요. 그리 관심 없는데 저도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찾아봤는데 이 차는 타이밍 체인 관련해서 센터에 한번 들어갔다 왔습니다. 리콜 받아가지고. 그래서 거기서 뭐 점검하고 뭐 상부 체인 교환했다고 이렇게 써있던데 그 작업을 얼마 전에 했고 보니까 이제 플렉시블 조인트까지 교환했다고 하더라고요. 이제 연탄인데 자동차 엔진에서 출력이
뒤쪽으로 빼갈 때 이제 드라이브 샤프트가 쭉 뒤로 가는데 그런 관절 부위에 뭐 충격을 약간 흡수하는 목적으로 이제 연탄같이 생긴 고무 부품이 있는데 그게 뭐 문제가 있대요. 원래 경화되고 그런 부품인데 이 차 지금 18만 킬로 뛰었고 출고한 지 지금 12년이 다 돼가는 차인데 불과 얼마 전에 리콜로 교환해 준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 말고 차가 한 대 더 있는데 그 차는 EGR 밸브 교환 대상이라서 그 정비를 센터 가서 하고 왔거든요. 뭐 참 감사하죠. 오래 탄 차 그렇게 교환도 해주고 정비도 해주고 하니까.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저렇게 깜짝 놀란 자동으로 닫히는 기능이 있습니다. 그 자동차 고질병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동차 업계에 그런 말이 있죠. 차는 용기로 사는 거라고. 여러분 고질병 생각하면 저는 무슨 차를 살 수 있는지 모르겠고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살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택은 어떻게 하는지 의문입니다. 고질병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그냥 그 차를 사기 싫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. 뭐 쓴포도 이런 거 있잖아요. 저 포도는 신포도, 저 포도는 실 거야. 마치 이런 것처럼 제가 말씀드릴게요. 자, 잘 정리해 보세요. 모든 자동차는 고질병이 있어요. 근데 여러분이 사는 차가 세상에 몇 대 없는 그런 희귀한 차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. 여러분 무슨 파가니 존다 사요? 파가니 존다나 뭐 페라리 이런 거 한정판 구입하면 그 차에 어떤 큰 고질병이 있고 그걸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사실 좀 골치 아파요. 센터 들어가도 잘 못 고치고 애프터마켓 가면 더 모르고.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. 그랜저, 소나타, 아반떼 다 필요 없고 현대차 모든 차 그거 걱정하면 무슨 차를 사죠? 소나타 검색해도 고질병 잔뜩 있고 그랜저 검색해도 고질병 잔뜩 있고 그거 생각하면 무슨 차를 살 수가 있지? BMW 520D는 굉장히 많이 팔린 차거든요. 너무 추워서 빨리 끝내야겠다. 많이 팔린 차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. 많이 팔린 차는 차라리 큰 문제가 있으면 그 집단이 같은 배를 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리콜이 돼. 더 좋아. 실제 차주는 뭐가 리콜 대상인지 뭐를 내가 고쳤는지 실제로 들어가서 어디까지 정비를 했는지도 사실은 별 관심도 없고 잘 모른다는 거죠. 그래서 많이 팔린 차는 고질병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. 그게 하나 얘기고 그 얘기 하려고 했다. 사람의 몸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소위 해서 고질병이라고 할 만한 게 있죠. 만성질환, 고혈압, 당뇨, 내분비질환 무섭죠. 조물주가 만든 이 인간도 그런 고질병, 만성질환이 있는데 우리 그런 질환 생겼다고 생을 포기하지 않잖아요. 약 먹고 고치면서 조절하면서 살아가잖아요. 하물며 자동차도 많은 사람들이 같이 구입했는데 국가에서 리콜도 해주고 많은 데이터 애프터마켓에 정비 케이스가 있고 정비 데이터가 있고 애프터마켓도 정비 경험이 많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? 우리는 모든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에 대한 결과와 먼 훗날의 예후를 완벽하게 알고 하나요? 결혼을 할 때, 소개팅에 나갈 때 뭐 정확한 정보가 있나요? 목숨 걸고 수술할 때 의사한테 설명을 들 때 의사가 명확하게 설명해 주나요? 두뭉실 얘기하죠.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.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완벽한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아요. 모든 건 다 불확정합니다. 그래서 BMW 520D의 고질병을 걱정한다? 도대체 무슨 차를 사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. 저는 사실 별 관심이 없어요. 그런 고질병에. 영상을 찍으면서 생각이 나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. 이쪽에 보면 HID 램프가 있어요. 그 램프도 하나 나갔었는데 BMW가 저런 램프 만드는 회사는 아니잖아요. 램프는 이제 오스람이나 필립스 이런 데서 나오는데 오스람이나 필립스 HID 램프 구입해서 셀프로 교환하면 됩니다. 뭐 한 6만원 그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엄청 비싸지도 않고 한번 교환하면 잘 안 고장나요.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작업하는데 뭐 셀프로 하려면 할만한데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에어컨 필터는 요 밑으로 들어가서 작업하는데 뭐 그것도 자주 교환하는 게 아니니까요. 굉장히 좀 골치 아픈데 대표적으로 이제 에어컨 필터가 순정품은 막 센터 가면 막 10만원 막 이렇게 비싼데 애프터마켓에 구입하면 뭐 2만원도 안 하는 가격에 구입해서 교환하면 되고 물론 국산차보다는 좀 비싸지만 뭐 자주 교환하는 게 아니니까. 이 차 타이어는 지금 타고 있는 게 한국 타이어 V2 컨셉트라는 거고 이게 키너지 EX의 이전 버전입니다. 저는 타이어는 주로 대구의 타이어웨이나 대구에 있는 카메니아에서 교환을 하고 요 뒤에 쪽 요거는 한국 타이어 키너지 EX 쓰고 있습니다. 4계절 일반적인 타이어입니다. 그 다음에 여기가 조금 깨졌는데 요런 거는 이제 그 폐차에서 빼가지고 달면 되는데 한 25만원, 20만원 하는 것 같아요. 근데
그 20만 원도 아까워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. 별로 티도 안 나요. 하나만 보여드리면 이 차는 블루투스가 없어서 여기 보시면 이제 블루투스 어떤 USB 제품을 구입해서 옥스 단자로 넣어갖고 쓰고 있습니다. 시동을 걸어보면 여기 보시면은 뭐 18만 3천 킬로 뛰었고요. 이 차는 풀탱크 하면 1200km 주행 가능합니다. 놀랍죠? 고속도로 기준. 그리고 이렇게 옥스로 해서 음악은 들으면 되고, 약간 핸들이, 이 차 핸들이 문제인데 이게 약간 이렇게 놀아요. 약간 보이진 않을 텐데 이게 좀 놉니다. 이게 좀 약간 문제인데 딱히 어떻게 이거 핸들을 바꾸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타고 있습니다. 열선은 없고요. 겨울에 타면 굉장히 차가운데 그냥 올겨울 잘 타고 다녔습니다. 물론 진짜 추울 땐 좀 차긴 찬데 아차 그냥 조금만 지나면 금방 적응되더라고요. 일단 뭐 차에 대해서는 할 얘기는 많지만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. 재밌게 보셨으면 그 이후의 영상도 꾸준히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속도로 내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. 주행 차로로 내려와 주세요.